요즘 말이야 통장 보면 것부터 나. 공과금 빠져나가고 건강보험료 빠져나가고 이번 달엔 뭐 하나 더 나간 것 같더라고. 나는 퇴직금 받은 지가 언젠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받은 것도 내 돈이 아니었던 것처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아들 결혼한다고 도와주고 딸내미 가게 낸다고 도와줬는데 그땐 이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바보였어. 에이, 언니만 그랬어. 나도 손주 유치원비 내주고 아프다길래 병원비 보태주고 했지.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은 내가 아파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그냥 참고 사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엔 이런 얘기 낯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들인데 정작 은퇴 후에는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겨울에는 전기장판 전원 꺼놓거나 여름엔 에어컨을 못 켜고 버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젊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노년에 가난해지는 5가지 핵심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미래의 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그냥 클릭 한번 숫자 하나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전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짓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준비 없이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금이요. 받긴 받았죠. 근데 그 돈이 내 손에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됐게요. 눈 깜짝할 새에 날아갔어요. 이 말 실제로 74세 박종만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 물류 일을 하셨고 말 그대로 한 우물만 팠던 분이에요. 몸 고생은 해도 매달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언젠간 은퇴하겠지 정도만 생각했지. 그 후가 얼마나 긴 줄은 몰랐대요. 퇴직하면서 1억 조금 넘게 받았어요. 그 돈으로 뭐 했냐고요? 아들 전세금 보탰지. 딸 결혼할 때 혼수 좀 얹어줬지. 그거 다 하고 나니까 어느새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퇴직하고도 몇 년은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월세, 공과금, 병원비, 전화요금, 밥값.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는 건 줄지를 않아요. 기초연금 받으시긴 했대요. 30몇만 원 들어오긴 하지. 근데 그걸로 뭘 해? 약 타러 가는 날이면 그 돈으로는 모자라지.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팠던 건 이 말이었습니다. 일할 땐 몰랐어요. 돈 버는 게 힘들다 생각했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는 은퇴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던 노후. 막상 닥쳐보니 쉬는 삶이 아니라 버티는 삶이더랍니다. 밖에 나가 친구 만나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죄책감 느끼는 나날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란 게 은퇴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미리미리 해놓는 거라는 거. 최근 박 어르신은 아침마다 재래시장에서 일하십니다. 무거운 거 옮겨주는 알바 같은 거 해요. 힘들긴 한데 그 돈 모아서 병원비라도 될까 싶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허리 한 번 펴는 게 어색하신지 잠깐 벽에 기대서 숨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 보기엔 내가 뭐 부족해서 이러냐 하겠지만 나는 지금 그때 그 퇴직금보다 이 손에 남은 1,000원짜리 몇 장이 더 아까워요. 그게 지금 내 하루를 지탱해 주니까요.
일은 끝났는데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때 알았어야 했죠. 퇴직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두 번째는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 사람입니다. 줄일 수 있는 데까진 줄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돈이 줄었단 걸 몸이 아니라 통장이 먼저 느끼더라고요. 이 말 68세 이금자 어르신이 하신 말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산 지도 벌써 8년. 그 전까진 쓸 돈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불편하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 보험금 조금 남은 거랑 조금씩 해놓은 예금 깼던 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그냥 바람 빠지듯 사라졌답니다. 젊었을 때 습관이 안 바뀌더라고요. 마트 가면 뭐 하나는 꼭 장바구니에 넣고 밖에 나가면 커피 한 잔, 간식 하나는 꼭 사 먹게 되고 그게 다 쌓이는 줄 몰랐지. 이 어르신 말 들어보면 생활이 특별히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수입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엔 월급 나오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남은 걸 쓰면 됐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도 계속 뭔가 빠져나가요. 더 큰 문제는 자식들한테 돈이 들어갈 때 딸네 집 가면 손주 용돈 5만 원씩은 챙겨줘야 할 것 같고 명절 땐 과일 한 박스라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쌓이니까 결국 본인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안 해도 난 내가 미안하더라고. 손주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사주면서도 내가 그 주에 병원 갈 돈을 아껴야 하니까. 그러다 결국 병원비도 밀리게 되고 공과금도 나중에 내고 카드값도 일단 다음 달에 돌리자가 돼버린 거죠. 가난은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살금살금 들어와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통장도 체면도 다 비어 있어요. 이금자 어르신은 지금은 말 그대로 쓴다는 개념보다 견딘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이젠 버스 타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마트에 가면 메모지부터 꺼내시고 밖에 나갈 땐 물병 챙기시는 생활. 그래도 아직 난 괜찮은 편이에요. 더 큰일은 이 나이에도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는 사람이 되긴 싫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 복지관 밥 먹으러 다니시고 중고 장터 뒤적이고 쿠폰 쓰는 게 하루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이래요.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덜 후회하면서 쓰는 거죠. 예전처럼 돈을 쓰지 않고 돈보다 먼저 바꿨어야 했던 건 바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방치한 사람입니다. 돈 아껴보겠다고 병원 안 갔는데 결국 나중에 돈이 더 깨지더라고요. 이 말은 73세 김경수 어르신이 하셨어요. 고혈압이 좀 있었는데 그냥 약 안 먹고 버텼답니다. 아유, 뭐 그냥 좀 조심하면 되지 싶었죠. 병원 가봐야 맨날 그 소리, 그 약이잖아요. 그렇게 1년 넘게 병원을 안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뿌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랍니다.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때 계산서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MRI, 입원비, 시술비, 딱히 어디 아프지 않게 살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김 어르신 말에 따르면 가난해지는 건 건강부터 무너졌을 때 시작된다고 했어요. 뼈 아픈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순간 통장도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니까요. 사실 그전에도 몸이 이상하긴 했어요. 머리 어지럽고 손 떨리고. 근데 그거 다 그냥 나이 탓이라 치부했거든요. 해도 병원비는 무서우니까 건강검진도 안 하고 동네 병원에서 타는 약도 몇 번 거르고 운동도 내일 하지 뭐 하다 보니 3년이 훌쩍. 그 사이에 병은 자랐고 돈은 사라졌고 자신감은 바닥이 됐대요. 지금은요, 하루에 약을 6번이나 먹어요. 근데
약값도 약값이지만 그걸 먹고 나면 또 병원 가야 하고 교통비, 식사비, 소소한 지출까지 줄줄이 나가요. 김 어르신은 지금도 약국 갈 때면 쿠폰되는 약국이 어딘지 미리 검색하신대요. 심지어 약국 직원한테 혹시 이건 좀 더 싼 거 없어요? 라고 물을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을 젊을 때 지켰어야 했어요. 그땐 몰랐거든요. 병원 안 가는 게 돈 버는 일이란 걸요. 지금은 새벽마다 공원 한 바퀴 도시는 게 일상이래요. 운동 겸 병원 덜 가려고 아침엔 흰죽 끓이고 점심은 복지관 급식으로 저녁엔 나물 반찬 2가지. 소박하게 산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요. 돈이 있던 사람도 가난해지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돈도 같이 새요. 건강도 돈도 있을 때 지켜야지. 잃고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 혜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초연금이요. 그런 거 받으려면 자격 안 될 줄 알았죠. 게다가 그거 신청도 복잡하다던데요. 이 말 72세 정미자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시원에 살고 계신데 예전엔 자그마한 분식집도 하셨고 아들 2 다 장가 보냈고 손주들도 잘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계가 막막하대요. 애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었단 걸 알았죠. 정 어르신은 한참 지나서야 기초연금이란 걸 알게 됐어요. 복지관에서 밥 먹으러 갔다가 다른 할머니들이 기초연금 타서 그걸로 약도 사고 전기도 내지. 이러는 걸 듣고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도 뭘 가진 줄 알고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받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어디서 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내가 해당될까 싶어서 어렵게 동사무소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진작 오셨어야죠, 어르신. 그 말 듣고 집 가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초연금뿐 아니라 주거급여, 난방비 지원, 전기요금 감면, 장기요양 등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정보를 모르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서 떼라, 서류 내라, 공동인증서 깔라 그러면 우리 세대는 거기서 포기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하니까. 하지만 그 모르고 산다는 게 결국 나중에 더 많은 걸 잃게 만든다는 걸 정미자 어르신은 이제야 실감하고 계신답니다. 지금은 복지관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줘서 겨우겨우 신청해서 받긴 했어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진짜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어르신 말 끝엔 이런 말도 덧붙여졌어요. 자식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마음도 좋은데 그 전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아야 해요.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몰라서 못 받는다는 건 안타깝지만 너무 흔한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셔야 노년이 조금은 덜 고단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번째는 의논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뭐든 혼자 판단해야 해요. 아픈 것도 돈 나가는 것도 집 고치는 것도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말죠. 이 말 67세 이정숙 할머니께서 하신 말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혼자 계세요. 남편은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바쁘게 살고 있죠. 명절엔 영상통화 1번, 생일엔 단체 메시지 하나. 그게 전부랍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집 천장에서 물이 샜는데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하루 종일 물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버티셨다고요. 물 새는 것보다 물 새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게 더 슬펐어요. 그 말에서 외로운 노년의 현실이 느껴지던지 제 마음도 덩달아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이정숙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생겨도 함께 고민해 줄 사람 하나 없이 그냥 묵묵히 참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르신 한 분은 요즘은 병원 진료를 받아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이웃끼리 반찬도 나눠 먹고 쉬는 날이면 마당에 모여 이야기꽃도 피웠죠. 하지만 요즘은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어도 그게 누군지 무슨 일인지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문은 더 단단해졌고 마음은 더 다치게 된 시대. 그 틈에서 고립된 노년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라는 건 단지 물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거든요. 감기처럼 아픈 것도, 물건처럼 고장난 것도, 심지어 사소한 고지서 하나조차 혼자서 고민해야 하는 그 무게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것 같진 않아요. 누구한테도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뼈 때리는 말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조그마한 연결 하나가 삶 전체를 따뜻하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의 한 복지관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 멘토링 모임을 열었는데 그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친구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같이 반찬 만들고 병원도 같이 가고 그냥 아침마다 잘 잤어? 하고 문자 하나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살 맛이 나요. 우린 종종 혼자 살면 자유롭다라고들 말하지만 자유는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진짜 문제는 자유가 아니라 고립된 외로움이죠. 그래서 노년의 가장 무서운 가난은 은행 잔고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전화할 사람이 없는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엔 자식보다 이웃집 김씨 아줌마랑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자식한텐 걱정 끼치기 싫거든. 근데 김 씨는 말만 들어줘도 시원해. 그 말이 괜히 슬프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혼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살아도 함께 나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고립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작은 연결을 하나씩 이어가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재산이자 절대 잃지 말아야 할 마지막 보험입니다.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 약을 못 사는 것, 서럽고 외로워도 말할 사람이 없는 것, 정보가 없어 받을 수 있는 걸 놓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쌓여서 어느 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늦은 것 같아도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일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도움을 요청하고, 모른다면 물어보고, 쓸모없는 자존심보다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 준비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씨앗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년에 꼭 필요한 정보와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곁에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